네, 제가 이번에는 과학에서 자주 나오는,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게 아니죠. 과학책에 꼭 나오는 기호와 단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호와 단위, 뭐 어떤 문제집이나 어떤 뭐 수업을 들을 때 보통 선생님들이 크게 강조하진 않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하지만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기호와 단위가 빠질 수가 없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깊게 들어갈수록 기호와 단위는 많아지고 헷갈리고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차라리 어릴 때 잡아두는 게 좋지. 뭐 학교에서 중요하게 안 하니까 나중에 외워야지. 나중에 이해할 것도 많은데 외울 것도 더 많아진다면 힘들겠죠. 지금 고등학교보다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때 조금 방학 때를 이용해서 외워두거나 좀 시간이 남을 때 외워두는 게 저는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만의 방식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왜 중요한지, 왜 헷갈리는지. 과학에서 쓰이는 기호와 단위는 왜 쓰냐가 중요하겠죠. 먼저 기호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약속한 표시입니다. 이 과학에 쓰이는 기호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우리말로 써도 되는데 우리말로 과학 공식을 설명하면 뭐 프랑스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만 기호로 공식을 써버리면 다 알아듣습니다. 전 세계 공통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호를 쓰는 거지 뭐 멋있어 보이려고 뭐 어렵게 가르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단위는 측정을 위한 기준입니다. 측정.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위가 빠진 게 없어요. 책을 셀 때 단위죠. 뭐 컴퓨터 개수를 셀 때 한 대, 두 대 단위죠. 물 한 병, 두 병 단위죠. 단위가 빠지는 게 없죠. 그런데 과학에서는 더 많이 쓰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위를 자세히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이런데 이 기호와 단위가 조금 비슷한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구분을 못하면 선생님이 설명 안 하고 그냥 썼다. 그럼 이게 뭔지 애매하고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쵸. 좀 창피할 수도 있고 그럼 그냥 넘어가다가 또 에휴 그냥 외우자 그냥 외우다가 까먹고 정말 아리송다리송 해지는 거니까 지금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문제를 풀 때 기호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호를 몰라도 공식만 한국말로 알면 다 풀 수 있지만 나중에 더 많은 공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식과 공식을 연관지어서 이제 새로운 공식을 유도할 때 기호로 표시하는 게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거든요. 한국말 쓰기에는 손가락 아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호와 단위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서 기호는 점점 좀 많아지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돼서 중2 거 기호 단위 모르면 중 3학년 때 아무것도 웬만한 거 이해 못할 거예요. 쓰면. 그래서 꼭 이해 차원에서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호와 단위가 얼마나 중요하냐. 국어로 예시를 들면 국어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기본이죠. 그걸 모아서 글자를 만들고 글자가 모여서 어절이 되고 뭐 문장이 되고 뭐 글이 되고 그렇죠. 네, 이만큼 중요하듯이 과학에서 단위와 기호도 기본 중에 기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책을 다 뒤져서 웬만한 나오는 기호와 단위를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저만의 방식대로 설명을 한 거니까 한번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 정도 기호와 단위가 나옵니다.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제대로 안 보고 안 외워두면. 우선은 기호는 읽는 법이 따로 없어요. 그냥 알파벳 읽으면 돼요. V, F, M, S, T, S, Q, C, V, T. 그쵸? 그런데 단위는 읽는 법이 따로 있어요. 이걸 N으로 안 읽고요. 이걸 MS로 안 읽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기호는 특별한 뜻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알파벳으로 읽는 거고요. 단위는 어떠한 뜻을 부여하기 때문에 읽는 법이 다 따로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거 문제집에 잘 안 나오죠.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이게 뜻이 뭐냐? 그때 이제 중학교 가서 아니면 해당 학년이나
배우고 싶을 때 배우면 되고요.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린 거니까 이쪽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우선 읽는 법 단위만 쭉 읽어볼게요. 미터 퍼 세컨드 속력이죠. 미터 퍼 세컨드 또는 뭐 미터 퍼 아워 뭐 등이 붙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힘의 단위는 뉴턴,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뭐 그램, 넓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뭐 제곱미터, 시간은 세컨드, 미닛, 아워, 초, 분, 시, 거리는 미터, 킬로미터 등, 열량은 킬로칼로리, 뭐 칼로리가 있고요. 비열은 킬로칼로리 퍼, 이거 사선 슬래시를 퍼라고 있습니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부피 단위는 밀리리터, 뭐 cc, 세제곱센티미터 등. 온도는 도시가 있고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웬만한 공식은 이런 기호를 참고로 과학책에 쓰는 공식들을 쓸 때는 기호로 표시합니다. 단위로 표시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여기 보시게 되면 제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여기에 기호에 m이 있고요. 단위 m이 있습니다. 넓이 s가 기호가 두 개나 있고요. 단위에도 s가 쓰이는 게 있습니다. 이만큼 기호와 단위가 이 글자로 쓰는 게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 나중에 s가 뭐지? 이거 쓰고 거리인가? 초인가? 네, 헷갈릴 수 있어요. m이 질량인가? 미터인가? 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호와 단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공식은 기호로 표시를 하니까, 예, 기호에 공식에 만약 s가 써 있으면 초는 아닐 겁니다. 예, 초는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넓이 아니면 거리겠죠. 네.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영어 단어를 써놨는데 기호는 대부분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영어 단어에서 이제 한 글자를 따오거나 아니면 뭐 옛날 뭐 그리스어, 뭐 라틴어에서 이렇게 따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웬만하게 좀 쉬운 영어는 제가 써놓고 아예 영어를 외우라고 합니다. 기호를 외우라고 하지 않고 영어 공부도 할 겸, 네, 어차피 외워야 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mass, square, time, 네, 이런 게 첫 글자를 따왔다는 얘기고요. 다른 것도 다 있지만 단어가 굳이 어렵고요. 어려운 단어 외우는 동안에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외우라고 시키는 편입니다. 뭐 찾아볼 사람 찾아보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구분을 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 책에는 이 정도 단위가 나옵니다. 자, 여기 기호, 이쪽은 기호니까 뭐 염분, 기압,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참고로 기호와 단위는 과학에서도 특히 물리 분야에 많이 나옵니다. 물리.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 물리일 수도 있어요. 물리 개념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웬만한 물리 공식을 다 기호로 표시하죠. 유도도 기호로 하고요. 여러 가지 공식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공식 유도할 때도 물리에서는 다 기호로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를 모르면 끝납니다. 진짜 끝나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호니까 뭐 SFT, P 이게 참고로 이건 이제는 그 그리스어에서 따오기 때문에 P가 아닙니다. 이거 예, P랑 비슷하게 쓰지만 약간 둥글둥글하죠. 예, P가 low라고 있습니다. 예, 표시해놨고요. 뭐 W, P 이건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E라고 표시하는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없네요. 여기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 있죠. 자, 여기 에너지 기호가 2죠. 근데 여기 위치 에너지 기호도 2예요. 참고로 에너지라 써있는 건 다 2입니다. 기호가. 근데 그냥 2라고 기호를 표시하면 이게 에너지인지 위치 에너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더 기호를 표시한 거예요. 예, EP. 예, 이 밑에 작게 P라고 쓰면 위치 에너지고요. 이 밑에 작게 K라고 쓰면 운동 에너지입니다. 네. 자, 단위는 자, 퍼밀, 헤르츠. 초등학교 초등이 아닙니다. 예, 주기는 어떤 주기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초, 뭐 분,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초, 똑딱똑딱 초. 자, 기압은 센티미터 Hg, 밀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1 줄, 와트, 줄. 여기 보니까 이 단위와 기호만 봐도 어느 정도 의미 해석이 가능한 게, 보통 단위가 같은 것들이 있어요. 1,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단위가 다 같죠? 줄로. 예, 똑같은 의미예요. 단위가 같다는 것은 의미가 같거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만 1의 단위도 줄, 에너지 단위도 줄이죠? 즉 1은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에너지는 1로 바꿀 수 있어요. 그만큼 개념이 비슷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단위도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단위 같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다는 거죠. 이게 단위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T라고 해놨죠? 요 죽인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1학년 기호에서 T가 있었는데 2개나 있었어요. 하나인가? 2개가 있었어요. 소문자 T로 쓰면 시간이고요. 대문자 T로 쓰면 온도도 있고요. 그런데 대문자 T로 쓰면 죽이라고도 기호를 표시해요.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T는 뭐분의 뭐 이렇게 썼을 때 공식을, 저 T가 죽인지 온도인지 뭐 시간인지는 자기가 의미 해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점점 어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개념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요. 네,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외우자는 게 아니면 이런 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라, 그런 얘기죠. 지금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다 까먹을 거니까 필요한 것만, 지금 배우는 것만 외우고요. 이제 3학년 겁니다. 3학년은 크게 안 나와요. 크게 안 나온다, 즉 물리 부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학이나 뭐 생명과학, 뭐 지구과학 쪽이 많다는 거죠. 자, IQVRE, 그쵸? 전류, 전하량, 뭐 어려운 말도 있는데, 자, 단위는 암페어, 쿨롱, 볼트, 옴, 줄. 또 줄 있네요. 아까도 줄이 있었는데, 보니까 전기 에너지네. 에너지는 또 줄이네요. 그쵸? 에너지는 다 줄로 표시한다는 거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에너지, 전기 에너지도 그냥 2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냥 에너지도 2, 전기 에너지도 2. 그때그때 맞춰서 생각해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또 특이한 점이, 요거 전기 파트에서 나오는데, 전압, 이거 건전지 힘입니다. 힘. 전기가 얼마큼 많이 세게 나오는지 힘인데, 건전지에 다 표시돼 있어요. 뭐 1.5V,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전압은 기호와 단위가 같아요. 얼마나 헷갈릴까요? 그쵸? 3V라고 썼다. 이게 전압의 기호가 3이라는 3개가 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3V라고 썼으면 숫자 뒤에는 웬만하면 단위가 붙겠죠. 3V라는 얘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Q, 어디서 본 적 없나요? 이 기억력 좋은 애들은 아마 아까 금방 했었는데, 네, 중1 때 나왔던 거예요. 아까 중1 파트에서 열량 단위와 열량 기호와 같아요. 그쵸? 이렇게 헷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해놓으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기호와 단위가 꽤 중요하다는 거 고등학교 되면 더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근데 선생님 다 공식을 기호로 쓰고요. 기호와 단위는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는 사람들은 이 기호 단위 외우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 나는 뭐 어느 정도 했는데 굳이 그걸 왜 하냐. 초보일 때, 여러분이 아직 어리고 아직 배우기 시작했을 때 자세히 연습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운동도 처음 배울 때, 여러분이 농구나 야구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놔야 나중에 기분이 좋지. 운동을 어느 정도 한 후에 뭐 1, 2년 지난 뒤에 다시 기초 다시 하라고 하면 내가 그걸 왜 해? 나 이미 경력 이만큼 쌓였는데 못하루네. 나 안 해도 잘할 수 있어.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마음이 따라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주의하면서 초보일 때, 기초일 때, 처음일 때 더 자세히 해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